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는 경북의 시도의회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당이 현역 의원 대다수를 재공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주시장 공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석기 국회의원은 이번 공천에 개인적 친분이나 금품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음해와 저급한 선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만 오면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가 형산강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와 포항시 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대다수를 6.13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해 유권자들의 후보 교체 열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83점을 받아 17개 광역의회 중 1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조사 대상 30개 기초의회 중 꼴찌 바로 앞인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 이른바 갑질을 했고 외유성 출장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웅도 경북의 명예와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의 자존심을 먹칠했다는 평가인데 이번에는 지방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희망은 빗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경북 지역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을 확정하면서 포항 도의원 8명 가운데 순수한 신인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포항시 의회에도 10명의 신인을 공천했지만 5명의 현역 의원이 탈당과 도의원 출마, 불출마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교체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 있는 교체는 전체 23명 중 5명에 그쳤습니다. 보수 정서에 힘입어 지역 선거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김석기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금품이 개입됐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저급한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주시장 후보 공천이 이루어졌는데도 최양식 시장과 일부 지지자들은 공천 배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경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경주시가 백민석 양남면 발전협의회장을 경주 주민대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월성원전 주변 양남, 양북, 간포 발전협의회는 경주 주민대표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경주시는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에서 주민대표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수원이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연속기획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오늘은 영덕군 도의원 선거입니다. 유권자 수가 적은 영덕에서는 군 전체에서 도의원을 1명만 뽑기 때문에 선거구가 군수 후보와 똑같습니다. 여야와 무소속 3명의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기민 기자입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시골 장날은 후보들에게 놓칠 수 없는 선거운동 기회입니다. 영덕 경제 어렵죠? 예. 영덕 경제 살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태원 후보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경북교육청 행정지원국장까지 지낸 행정경험가입니다.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과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 교육환경 개선과 노인 복지 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당 일꾼이 당선되어야만 중앙과 지방과 가교 역할을 확실히 해서 예산 등등 해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표로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조주홍 후보는 비례대표 경북 도의원으로 활동해오다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축산 도곡간 도로와 영양 창수관 터널 등 기존 사업 계획을 완수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4년의 의정 생활을 지나고 경험을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공약보다는 주어지고 제시된 공약의 완성과 준공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철 후보는 한국당 소속 지역구 도의원으로 활동해오다 당내 경선 직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토지 규제 완화와 6차 산업 고도화, 고등학교 통폐합 및 공립학원 설립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당의 공천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물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되길 바라며 똑 부러지는 후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는 후보 황재철이가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군수와 똑같은 군 전체지만 단체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이찬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교육혁신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18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을 돌며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공약을 홍보하고 각 지역의 진보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통해 지지 선언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오면 가축 분뇨와 공장 폐수가 형산강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상류에 위치한 경주 희망농원. 비가 내리자 닭 45만 마리 분뇨가 빗물에 섞여 우수관으로 콸콸 흘러듭니다. 이 분뇨수는 2km쯤 떨어진 신당천을 통해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됩니다. 폭우 등 많은 비가 아니면 닭 분뇨는 우수관 옆 오수관을 통해 경주시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노천 정화조는 우수, 오수가 같이 집화되는데 이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비만 오면은 형산강으로 항상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가서 포항 시민의 식수문을 위협시키고 있습니다. 닭 사육장 침전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쌓이는 분뇨를 걷어내야 하는데 방치되다시피 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가 오면 찌꺼기를 거르는 철망이 막히고 오수관으로 가야 할 분뇨가 우수관으로 가는 겁니다. 비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아마 조금 스크린망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철강공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 오는 날 구무천에도 검은 폐수가 제법 많이 흘러나옵니다. 길게 형성된 기름띠도 하천을 타고 형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이 심각한데도 오염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경주시 등 10개 시군에 5월 한 달간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으나 비 오는 휴일에는 감시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공장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포스프레임을 올해부터 제강과 스테인리스 냉연 등 전 분야에 적용해 고급강 생산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프레임은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 분석해 품질 예측과 설비 고장 예방 등 철강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06개 대구 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66조 3,800여억 원으로 전달보다 7%가량 늘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전달보다 각각 28% 늘었는데 지난달 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령화율이 높은 경북은 80이 넘는 노인 셋 중 1명이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 유병률이 높은데요.
전국 최초의 치매 친화적 공동체 모델인 의성 치매 보듬마을을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색색의 한지를 연등에 붙이며 손끝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감각 자극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좋고 재미도 있고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인구 10명 중 4명이 65살 이상인 의성군. 그중에서도 평균 연령 78살에 달하는 이 마을은 3년째 치매 보듬마을로 운영 중입니다. 골목길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등이 담긴 문구가 늘어서 있고 할머니들은 직접 마을 꽃밭을 가꾸고 당번을 정해 닭장도 운영합니다. 닭장은 주민들이 직접 지어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달걀을 판 수익금을 모아 지난해 한자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습니다. 팔아가지고 뭐 한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운동도 되고 안 그러면 그런 분들 집 안에만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닭장에 와서 물 주고 막 그래 좋아하셔요. 마을 전체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공동체 모델인 의성 치매 보듬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정됐고 현재는 경북에만 21곳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치매 환자는 숨기기에 급급했었는데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치매 파트너 교육 또 이제 치매 환자 돌보는 방법 이런 거를 치매 환자를 보호 격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병세를 늦춰 일상을 영위하고 성취감까지 주는 치매 보듬마을. 고령화 속 새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아기를 숨질 때까지 방치하고 시신을 가방에 넣어버린 26살 A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1개월 전쯤 생후 6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고 지난 4일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포항의 한 모텔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9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1도입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일요일에는 오전 한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울릉군 서면 남양리 계곡에서 71살 김모 할머니가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119 구조대가 발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제 오전 나무를 캐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가파른 계곡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해경은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낚싯배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 인원 초과, 음주 운항 등이며 해경은 경비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아동 돌봄 연계 사업인 말 밀착형 지역 특화 사업 수행자 27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공모 사업은 야간 돌봄과 방학 중 돌봄, 마을 가꾸기, 체육, 음악 활동 등으로
사업별로 최고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사 조명사업으로 올해 해녀의 삶과 문화, 언어 등에 대해 구술해 줄 수 있는 해녀를 모집합니다. 도민제보를 통해 채택된 해녀의 구술은 2018 경북여성 구술 생애사 체록사업에 반영돼 연말에 책자에 실릴 예정입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후손과 일본군 위안분 피해자 등 경북 여성 40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채록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